이거 1단원은 두 번째 단원은 감각기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아마 파일 중에서 꽤 긴 파일이 될 거예요. 왜냐면 공부할 게 꽤 많죠. 사람의 감각기관이 앞서서 공부한 파일에서는 이제 눈, 귀, 코, 혀, 피부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이 5가지 감각을 전부 다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제 고등동물들은 이 5가지 감각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감각기관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들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사람의 기준이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그다음에 미각, 피부 감각을 처리하는지 공부합니다. 먼저 눈의 구조입니다. 눈이 어떻게 이제 보게 되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눈은 기본적으로 수정체를 통해서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이라는 곳에서 상이 맺힙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 그림이 딱 있으면 편할 텐데 그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 21페이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21페이지에 눈의 구조가 정확히 참 잘 나와 있고요. 각 구조별로 하는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 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정체예요.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켜요. 얘는 빛을 굴절시켜요.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해요. 제가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한다니까 바로 수정체는 이렇게 눈의 안쪽에 이런 막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 막을 망막이라고 할 거예요. 망막은 스크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크린 또는 필름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눈과 카메라를 비교할 건데 바로 필름의 역할을 하는 것, 상이 맺히는 곳이 바로 망막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빛이 있으면 이 빛들이 여기에 다 들어올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여기 다 빛들이 보일 거고 이 빛들에는, 이 망막에는 당연히 C세포가 존재해요. 이 C세포는 빛을 감지해요. 나는 빨간색입니다. 나는 초록색입니다. 라고 해서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하면 모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뇌에 전달해서 뇌는 그걸 이미지화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 컴퓨터 화면을 돋보기로 보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빨간색 불이 막 들어오고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듯이 사람의 망막에 이렇게 다 빛이 들어와서 나는 무슨 색, 나는 무슨 색, 나는 어두워, 나는 밝어 전부 다 신호를 하나씩 뇌로 보내고 뇌는 그것을 이미지화 처리할 겁니다. 자, 이제 망막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이 망막에 빛이 맺히려면 당연히 밝은 데서는 빛이 맺히는 게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때요, 혹은 핸드폰을 사진 때 너무 밝은 데서 찍어서 사람의 상이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너무 밝아서 그래요. 너무 어두워도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적당하게 여기 망막의 바깥쪽에 깜깜하게 까만색의 막이 존재해요. 우리는 까만색의 막을 맥락막이라고 해요. 이 맥락막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눈안을 어둡게 해요. 눈안이 어둡게 되어야 상이 잘 보여요. 마치 영화관에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누가 불을 딱 켜면 잘 안 보이죠. 아니면 교실에서 스크린을 내려놓고 수업을 할 때 불을 딱 켜면 스크린이 조금 잘 안 보이지만 불을 끄고 좀 어둡게 하면 커튼 닫히고 스크린만 딱 보면 집중이 잘 되죠. 그처럼 맥락막은 어둡게 해서 여기 잘 보이도록 만드는 게 맥락막입니다. 수정체가 빛을 굴절시킨다고 했는데요. 빛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면 빛을 조금 줄여줘야 되고요. 빛이 적게 들어오면 빛을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조절하는 곳이 있어요. 조절하는 곳을 홍채라고 해요. 홍채는요, 빛의 양을 조절해요. 빛의 양을 조절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빛이 적게 있으면요, 홍채가 넓어져요. 그래서 빛이 많이 들어요. 이만큼 들어올 거예요. 근데 밝은 데 있으면요, 빛이 이만큼 들어오면 여기가 너무 밝아져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줄일 거예요. 그게 바로 홍채하는 역할이에요. 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홍채가 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눈의 바깥쪽에는요, 수정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이 존재해요. 우리는 이 막을 각막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각막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는 항상 물기가 있어요. 눈이 건조해진다, 안약먹는다 할 때 전부 다 바로 각막에 하는 거예요. 이 각막은 이 수정체를 보호해주는 막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동공을 볼 건데, 동공은 특별한 명칭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홍채 때문에 생기는 이 까만 구역. 이 까만 구역을 동공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정체를 두껍게 얇게 조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멀리 있는 것은 얇게 해야 되고요. 가까이 있는 것은 두껍게 해서 이 망막에 살이 잘 맺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근육으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얘를 모양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외형을 딱 하는 그런 근육과, 눈의 외형을 유지하는 그런 근육이 있어요. 우리는 얘를 복막이라고 하고요. 눈에는 각각의 망막에 전부 다 시세포들이 있어요. 이런 시세포들이 뇌까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연결을 하려면 어디론가 신경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쭉. 여기가 시신경이 될 거고요. 이 시신경이 모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시세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선이 가고 하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시신경이 가고 다 모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시세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는 상이 전혀 안 맺혀요. 우리는 이곳을 맹점이라고 할 거예요. 맹점은 시세포가 하나도 없어서 안 보여요. 맹점에 상이 맺히면 안 보여요. 맹점 찾는 실험 되게 쉬워요. 한쪽 눈을 감고요. 왼손 오른손을 한쪽 눈 감고 천천히 제가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기에 오른쪽 눈, 저한테 왼쪽 눈을 감았어요. 그 다음에 두 손을 이렇게 딱 할 거예요. 두 손을 이렇게 해서 천천히. 저는 지금 오른쪽 눈으로 여기 왼쪽 손을 보면 요거 보여요. 오른손이 저한테 오른손가락이 보여요. 하지만 천천히 하면 오른손가락이 사라져요. 어디에서 오른손가락이 사라져요? 저 지금 사라졌거든요. 이거 안 보여요. 그러면 얘는 보이는데 얘가 왜 안 보이느냐? 얘의 상이 제 이쪽 눈에 맹점에 맺혀서 그래요. 반대쪽도 똑같이 시험이 가능해요. 그래서 맹점은 예를 들어 하얀색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X표 쳐서 왔다 갔다 해보고 한쪽 눈 가려서 해보면 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자기 눈의 맹점이니까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지 위치를 찾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은 텅 비지 않고요. 유리체가 찾아가고 있어요. 유리체. 손으로 해부한 사람들은 다 알 텐데, 투명한 어떤 액체 비슷한데, 덩어리. 막 흐물흐물한 덩어리. 얘가 유리체예요. 이게 눈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눈의 기본적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수정체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채, 그리고 동공, 그 다음에 망막 아셔야 되고요. 맹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눈의 수정체를 보호하는 표면이다. 그 다음에 눈의 외형이다. 눈 안을 깜깜하게 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수정체의 모양을 두껍게 얇게 하는 곳이 모양체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눈의 모양을 공부했으면 이제 눈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 다음에 근시, 원시, 눈과 카메라가 어떤지를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보시면 이제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이제 제가 가르치는 말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집에서 친구나 아니면 동생이나 언니 오빠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같이 실험이 가능해요. 불을 껐다 켜는 건데 조건은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동자는 동그랗게 되어 있고 이렇게 모양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갈색이거든요. 우리는 요 곳을 홍채라고 하죠. 홍채. 빛의 양을 조절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까매요. 우리는 요 곳을, 요 까만 데를 동공이라고 해요. 동공. 근데 불이 꺼지면, 즉 어둡게 되면 이렇게 돼요. 홍채가 줄어들어요. 홍채가 줄어들고 동공이 커져요. 이게 어두운 곳이에요. 근데 불을 켜면 다시 이게 늘어나요. 홍채가 늘어나서 동공이 작아져요.
이곳은 밝은 곳이에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망막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금, 빛의 양을 많이 이렇게 조절하는 게 바로 눈에서 홍채가 조절을 해요. 그래서 홍채가 길어지고 홍채가 넓어지면 밝은 곳이다. 동공이 작아진다. 홍채가 좁아져요. 수축을 하면 어두운 곳이다. 동공이 커졌다. 라고 아시면 될 거고요. 이것에 대한 그림이 2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으로요. 이제 눈과 카메라를 비교할 건데요. 눈과 카메라는 고전적으로 아주 많이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눈은 우리가 뭔가를 보는 거고요. 카메라는 무언가 보는 걸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과 카메라를 비교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비교하느냐? 먼저 굴절을 시키는 곳이 있고요. 바로 눈에는 수정체가 굴절을 시키죠. 수정체. 카메라에서는 렌즈가 굴절을 시켜요. 렌즈가. 그 다음에 눈에서는 맥락막이 있어요. 이 맥락막은 눈 안은 깜깜막이에요. 카메라에 빛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걸 어둠 상대하는 거예요. 어둠 상대. 그냥 쉽게 말해서 케이스죠. 케이스. 카메라 그런 겉껍데기가 빛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눈에서는 홍채가 무엇을 조절하냐면 어둡고 밝음을 조절하죠.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해서 카메라에서는 조리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에서는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 카메라에서는 렌즈가 아니라 필름에 상이 맺히고 요즘엔 디카가 있죠. 디카는 CCD라는 화소에 이제 빛이 맺히죠. 그래서 눈과 카메라를 비교하는 건 이제 교과서에도 24페이지에 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게 이미지 센서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과 카메라를 비교하는 이 표도 꽤 중요한 표니까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눈과 카메라를 비교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정보를 접하는 곳이라서 시험 문제에도 이제 가장 많이 단골돼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한 교실에 보면 이제 안경 쓴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안경을 썼을까요? 눈이 나빴습니다. 눈이 나쁜 이유가 뭐냐? 바로 청소년의 경우는 근시가 있고요.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원시가 있죠. 근시와 원시는 되게 쉽습니다. 헷갈리기 쉽지만 몇 가지 원칙을 알면 됩니다. 근시는 가까운 곳이 잘 보인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시는 가까운 곳이 잘 보여요. 가까운 곳이 잘 보이니까 교실에서 근시인 학생들이 교실 뒤에 있으면 안 보이죠. 앞에 있어야 잘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올래요 라고 하면 이제 근시 생각하시는 거죠. 근시는 가까운 곳이 잘 보인다. 이유는 수정체가요 두꺼워요. 정상보다 두꺼우면 수정체가 정상처럼 빛이 딱 들어서 여기 딱 맺히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수정체가 두꺼워요. 두꺼우면 정상적으로 빛이 맺히는 게 여기서 맺히죠. 그럼 이렇게 상이 맺히니까 뿌옇게 보이죠? 안 보여요. 얘가 근시예요. 얘가. 그러면 이 근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근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맺히는 데가 뒤로 가면 되죠. 맺히는 데가 뒤로 가야 되니까 맺히는 데를 눈에서 똑같이 뒤로 가야 되니까 이게 더 넓어져서 가야 돼요. 넓어져서 맺히는 데는 요거 가는 거대로 똑같이 가야 되니까 이만큼 들어올 거를 이만큼 넓게 들어와야 돼요. 빛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이게 넓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오목 렌즈를 껴야 되죠.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요. 그래서 근시는 수정체가 두껍고요.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하고요.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요. 근시가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눈이 공막이 길게 되는 경우도 근시가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원시가 있어요. 원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되는데 원시는 가운데에 맺히는 게 아니라요. 원시는 초점이 여기서 맺혀요. 뒤에서 맺혀요. 뒤에서 맺히니까 역시 뿌옇게 되겠죠. 여기 딱 맺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뿌옇게 되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얘를 맺힌다가 일로 가야 돼요. 맺힌다가 일로 오기 위해서는 이게 일로 와야 되니까 이걸 더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좁아져야 돼요. 좁아져야 여기 그대로 올 거예요. 좁아져요. 여기가 좁아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좁아지는 방법은 오목 렌즈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목이 아니라 볼록 렌즈로 볼 거예요. 원시는요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 않고요 멀리 있는 거, 먼 물체가 잘 보여요. 먼 물체가 잘 보이니까 볼록 렌즈를 껴서 빛을 더 앞쪽에 모이도록 해서 교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시와 원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눈의 구조에서 초점이 맺히는 데가 어디다. 그 다음에 볼록 렌즈와 근시는 오목 렌즈로, 원시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한다라는 사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눈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귀를 봅니다. 귀는 청각이에요. 청각은 듣는 거거든요. 청각은 소리를 보는 거예요. 눈은 빛에 대한 자극을 감지해요. 눈은 빛을 감지하죠. 빛. 청각은요, 귀는 소리를 감지해요. 소리. 그 다음에 코는 기체를 감지해요. 기체. 혀는요, 액체를 감지해요. 그 다음에 피부는요, 압력을 감지해요. 압력, 온도, 변화 등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은 빛을 감지, 소리를 감지, 기체를 감지, 액체를 감지, 압력과 기타를 감지하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눈이 빛을 감지하고 이 빛의 경로 때문에 근시 원시가 나타나고 이 빛이 망막에 맺힌다를 아까 전에 한 거고요. 이제 귀를 볼 건데 귀는 소리를 감지해요. 그 소리가 전달이 되겠죠. 귀의 구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가 좀 불편하지만 제가 이제 대충 그리면 귀 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얘는 귓바퀴예요. 이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이 귓바퀴가 적당하게 반사를 시켜서 귀 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이 귓구멍을 웨이도라고 합니다. 왜 이 입자는 귀 입자예요. 귀를 뜻하는 한자어고요. 왜는 바깥쪽 길로 귀로 가는 길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이제 고막이 있겠어요. 고막은 매우 얇은 막이고요. 고막이 어떻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을 여기다 딱 대고 라고 소리 질러보면 종이가 떨리거든요. 손이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공기의 진동이 이 얇은 막을 떨리게 할 거예요. 떨리게 하면 여기 뼈가 들어있어요. 뼈. 우리는 이 뼈를 귓속뼈라고 해요. 옛날 문제집이나 참고서에 보면 얘를 청소골이라고 해요. 청은 이제 귀, 듣는다라는 뜻이고 소는 작다는 뜻이고 골은 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속뼈예요. 이 귀속뼈가 이제 전달해 줄 거예요. 어디로 전달하냐면 이 귀속뼈가 이렇게 쭉쭉 전달이 돼서 달팽이가 나와요. 막 돌아가는 모양의 달팽이가 있거든요. 왜 달팽이가 있냐? 달팽이의 집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있다 그래서 이 달팽이가 아니고 이 달팽이가 속에 청세포가 들어있어요. 청세포는 소리의 이 진동을 감지해요. 여기 공기가 진동하는 것이 막이 흔들리고요. 막이 흔들려서 뼈가 흔들리고요. 이 뼈의 흔들림이 이 안에 액체들을 흔들어요. 이 안에 있는 액체들이 청세포를 흔들어서 막 흔들리니까 이 흔들림이 뇌로 전달됩니다. 이게 성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귀가 소리를 듣는 이유는 귓바퀴에서 소리가 반사돼서 웨이브를 통해서 들어와서 고막을 통하고 귀속뼈로 전달이 되고 달팽이관에서 청세포에 의해서 성신경으로 가서 귀로 전달돼요. 공기가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막이 흔들리고요. 뼈가 흔들리고요. 액체가 흔들리고요. 청세포가 받아들일 거예요. 이게 귀예요. 근데 이 귀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관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 관이 귀 인두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참고서나 문제집에 보면 유스타키오가 되어 있어요. 얘가 압력을 조정해요. 귀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 내부와 바깥쪽과 압력 차이에서 귀의 고막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 고막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먹먹한 느낌이 들어요. 재치기 하면 이게 사라지죠. 근데 바로 이 귀 인두관이 압력을 똑같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잘 듣도록 해줘요. 귀는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즉 청각을 맡아요. 하지만 한 가지 감각을 더 맡아요. 균형 감각이거든요. 균형. 이 균형 감각은 두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회전이고요. 하나는 평행입니다. 귓속뼈 옆에, 달팽이관 옆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세 개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이게 반고리, 그러니까 원이 아니라 반씩 되어 있다고 해서 반고리관이라고 해요. 이 반고리관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 3차원의 회전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맞추는 게 반고리관입니다. 그 다음에 반고리관 밑에는요 편편한 기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기관의 이름을 전정기관이라고 해요. 이 전정기관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돌멩이들이 있어서 이 돌멩이들이 쟁반 위에 구슬이 있으면 쟁반이 기울어지면 구슬이 굴러가듯이 사람의 몸이 기울어지면 이 이석이 막 지나다니면서 평형을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감고서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은 이 귀의 전정기관이 평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회전은 반고리관이 감지를 하겠지요. 그래서 반고리관 회전을 감지하고요. 전정기관 평형을 감지해요. 귀는 소리 말고 균형 감각도 관장을 하고 균형 감각도 이제 귀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후각을 알아볼게요. 후각은 코에 있죠? 코가 하는 일이에요. 후각은 특별하게 좀 재미있어요. 왜냐면 후각은 기체 형태, 기체의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기체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워봐야 이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넓거든요.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 민감해요. 아주 작은 분자도 바로 딱 캐치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되게 민감한 대신에 쉽게 피곤해져요. 쉽게 피곤해져요. 쉽게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냄새를 못 맡아요. 무슨 뜻이냐? 쉽게 피곤해진다. 네. 같은 냄새를 오래 맡으면 못 느껴요.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있을 때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냄새가 안 나서. 하지만 처음 들어간 사람은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후각은 기체의 자극을 받고 민감하고 쉽게 피곤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후각에 대해서 요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혀를 보면 미각을 볼게요. 이 미각은 혀에서 되는데 혀의 구조는 이제 혀를 해서 거울을 통해서 보면 혀 바닥이 오돌도돌해요. 이 오돌도돌한 것을 유두라고 해요. 유도가 이게 이렇게 오돌도돌하고 이렇게 막 생겨 있으면 이 유도 밑에는 마세포가 존재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요 유두 옆에 이렇게 살짝씩 들어간 마세포가 존재해요. 이 마세포는 당연히 미각 신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가 뇌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두가 존재하고 이 유두의 요 사이에 마세포가 들어가 있고 이 마세포에 미각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다. 맛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맛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먼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 다음에 감칠맛,
혹은 떫은 맛. 나오는데 얘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래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하나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자주 좋아하는 매운맛이 있는데 이 매운맛은 쓰기는 매운맛이지만 얘는 맛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자주 나와요. 맛은 매운맛은 맛이 아니다. 얘는 통각이에요. 통각. 피부에서 느끼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고추가 맵다. 고추가 혀를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맵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맛이 아니라 그냥 아픈 거예요. 단맛, 짠맛, 쓴맛. 다 틀렸네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 맛이 존재한다고 알아두고요. 옛날에는 이 맛이 혀에마다 느끼는 데가 다 틀리다고 가르쳐줬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네, 맨 마지막으로 피부 감각을 공부하면 피부 감각도 5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온각. 온각은 따뜻한 걸 느끼고요. 냉각, 차가움을 느끼고요. 압각, 누름을 느끼고요. 통각, 아픔을 느끼고요. 촉각, 그냥 이렇게 딱 만졌을 딱 요걸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따뜻함. 다음에 얘는 차가움, 압력, 아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접촉을 하는데 이런 것이 피부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피부의 표피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애는 온각, 어떤 애는 냉각, 어떤 애는 압각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피부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자극을 하면 냉각인데 차가워, 나 추워 이렇게 느껴요. 압각을 딱 자극을 하면 누가 나 눌렀네? 누가 나 눌렀네? 그걸 감지해야 돼요. 통각을 느끼면 통각을 얘가 딱 누르면 아파! 이거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바늘로 여기를 눌러서 얘와 얘가 자극을 안 받으면 못 느껴요. 이게 피부 감각이에요. 이 피부 감각은 이제 사람의 피부마다 수가 달라요. 수가 왜 다르냐? 민감한 곳이 있고요. 민감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감각점의 수가 달라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순서와 가장 적은 순서는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피부 감각까지 공부를 했으면 5가지 감각을 다 공부한 거예요. 이 5가지 감각 정리해보면 시각, 눈이고요. 그 다음에 청각, 귀고요. 후각, 코고요. 미각, 혀고요. 피부 감각은 피부가 될 거예요. 이 5가지 감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각각의 여기 적혀놓은 거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